안녕하세요. 세차와 벤가구의 채널 운영하는 부산 스탠바이 촬영진 김동입니다. 오늘은 작업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서 제가 업로드한 세차 이야기 23편 중고 구입 차량인데 직거래로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토탈 스팀 딥 클리닝 패키지로 맡기신 차량에 대해서 에피소드 1하고 2로 이렇게 차량 관리 전에 작업 내용이랑 이제 작업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업로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그 올란도 고객님께 제가 사과 말씀도 드리고, 제가 작업자 입장이면서 이렇게 디테일링 샵을 운영하면서 고객님들한테 운영 정보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보내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큰 실수를 한 것 같고, 이게 왜 그런지도 제 헝클어진 머리를 지금 계속 생각하는데, 이제 사전에 고객님께서 전화로 문의하셔가지고, 이제 고객님의 장모님이 저 샵을 이용하시면서 그 사회분한테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를 가면 깨끗하게 해주니까 여기를 문의해봐라.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문자 메시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듯 짧게 단문으로만 보고 긴 장문을 보지 자세하게 안 봤던 게 제 큰 실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고객님께 제가 차량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고 업로드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사과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울러 고객님께서 이제 카톡을 한 번 더 소통을 하면서 제가 이제 거의 23시간 그 전날 오전 10시쯤에 입고돼 가지고 다음 날 오전 10시에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제 출고 준비를 하고 메시지를 다 보내고 작업했던 내용들을 사진을 거의 한 150장 이상 전송을 해드렸습니다. 만족은 차를 확인하기 전에도 만족을 하셨고, 고객님께서 직거래로 이렇게 중고 구입한 차량이라서 눈에 보이는 심한 먼지 오염 정도만 생각하셨지, 시트를 드러내서 발생하는 찾지 못했던 숨은 오염에 대해서 깜짝 많이 놀라셨고, 또 깨끗하게 작업이 되어서 굉장히 고맙다고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에피소드 1에 이제 차량 입고해서 차량을 보여주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또 코일 매트 이전에 파이버데일 매트에 또 시트, 등받이, 트렁크 매트까지 좀 쓰레기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간 말로 이런 경우는 일반 쓰레기 봉투로 사오시던 게 좋겠다고 또 약간 말씀을 올렸는데, 그걸 보셨는지 쓰레기 처리 비용 하시라고 또 3만 원을 따로 또 저한테 송금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오늘은 2월 1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굴도 많이 부었고 손도 보시면 이렇게 밴드 처리가 되어 있죠. 오늘 손도 이제 엄지는 안 하고, 이걸 하니까 제가 이 스마트폰 터치를 못 해가지고 약지로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약간 피로도가 한 60% 사라졌습니다. 이게 일반 정비사든지 디테일링 샵에서 다루기 쉬운 현대 기아차를 벗어난 차량은 상당히 일이 힘듭니다. 이게 제가 정비도 어릴 때 해보고 다른 기계도 여러 가지를 만져봤지만, 내가 익숙한 장비나 익숙한 기계를 그 매뉴얼대로 만지고 다루는 것보다 자주 만나지 못하는 차량, 그리고 자주 만나더라도 생소한 차량은 공구 사용도 다르고 규격도 다르고 기계 재료 요소 볼트류도 다르고 모든 구조가 다른 데다가 이게 일반적인 작업 공정 매뉴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작업자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게 손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건 뭐냐면, 이게 작업 난이도가 일반적이지 않고 좀 한 단계 업이 되고 작업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작업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죠, 작업하는 동안에. 그래서 운전석이든 보조석 앞시트를 분해를 못하는 상태로 또 작업을 하고 옮겨 다니고, 또 뒷좌석이 2열, 3열 같은 경우는 다 뜯어내지만 무게감도 있고, 그리고 조립되는 어떤 방식들이 일반 차량하고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몸이 버거워요, 힘들고.
그리고 이제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탈 딥 클리닝으로 넘어가는 차들은 최초 견적 문의 때부터 이게 아주 솔직한 내용이 이렇게 오고 가야 됩니다. 이번처럼 제가 분명히 중고 직거래 차량이라 들었음에도, 캠핑을 많이 했던 차량이고 아이를 태운 차량이라 들었음에도 이 차가 작업에 많이 힘들어지는 이유들이 숨어있는 오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 우리가 성능차로 예를 들게 아반떼다 탁탁탁 이렇게 대충 검수를 했고 확인을 했는데 시트를 들어보니까 이게 곰팡이도 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차종에서 벗어난 차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예전에 레이 차량이 뭘 쏟았다고 해서 이제 바로 정보를 공유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작업 공정이 많이 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중에서 자꾸 레이를 경차로 구분해요. 그냥 모닝하고 레이는 똑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레이 시트, 앞좌석 시트만 봐도 이게 일반 모닝의 시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시니까 이게 견적선에서도 오류가 생기고 금액을 쉽게 보고 자꾸 깎으려만 드시고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영상을 다시 올려드린 이유가 말 그대로 고객님께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 대신에 더 최선을 다했고 시간이 거의 24시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줄을 놓지 않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대우 자동차, GM 대우, 쉐보레 이 차들은 여전히 에바 클리닝 작업이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에바포레이터 규격을 만약에 현대기아가 이만하면 얘들은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노즐 시공하는 작업 자체가 시간이 좀 많이 들고 배출되는 오염 기준들도 여기서 멈출까 고민을 많이 하지만 계속 진행해야 되는 어떤 작업성이 다른 게 있습니다. 특히 토탈 클리닝 차량 중에서 흡연 차량, 특히 목적이 신생아를 태울 차량은 고객님이 계속 운행한 차량이더라도 더 심도 있게 더 깊게 클리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 오염을 받아들이는 거랑 조금 성장한 아이와 막 태어난 신생아가 몇 주 후에 차를 탔을 때하고는 차량의 어떤 위생 개념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생아 태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약속 때 스팀 세차로만 약속을 하셔가지고 출고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입고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 정보를 오염을 오픈 안 하고 정해진 금액에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분들은. 그렇다 보니까 작업자 입장에서는 참 난해한데 그런 부분을 명시를 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이사항이라는 건 특별사항이거든요. 계속 인터넷에 세차장을 찾을 때 치트키가 계속 스팀 세차예요. 그러니까 스팀 세차를 목적하는 부분은 그 드라이버가 그 목적성에 있어가지고 차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차를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관리를 잘 못하지만 그 오염도를 설명을 잘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께도 작업을 할 때 모닝 19년식, 그랜저 19년식. 그러면 이 차들이 이제는 3,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이게 기본 세차 금액을 잘 적용을 안 합니다. 기본은 얼마이지만 오염이 발견되거나 작업 시간이 늘어나면 작업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라고 항상 명시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은 예약 안 하죠. 예약을 솔직한 심정 같은 게 하지 말라고 제가 건네는 이유도 있고, 양심이 있으면 조금 금액을 투자 더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명함, 작업 내용, 네이버 제 블로그, 그 다음 유튜버 관련 정보들 이렇게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설명을 스팀버그 춘향제면 일반 세차장이 아닙니다. 흔하게 대충 하실 거면 다른 데로 가세요. 정확하게 깨끗하게 하실 분들만 예약하세요. 그리고 뭐 당일 세차, 바로 세차 흔하게 하는데 아닙니다라고 항상 명시를 합니다. 그런 정보들이 일반인들이 사실은 제 가게 문턱을 쉽게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오지 말라고 말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을 하는데 일반 기본 세차만 하겠다. 많이 더러운데 더럽지만 나는 기본만 해내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하고는 이제 이렇게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를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올란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중고 직거래죠. 저도 저번 달에 가계세를 못 맞춰가지고 청약 저축 240만 원을 깨고 제가 친구한테 받은 그랜저 TG 2007년식을 숨고에 올려놔 봤어요. 대충 뭐 150 이상은 할 거라고 올려놔 봤는데 급전이 필요하니까 제가 차를 처분하는 입장하고는 또 다르죠. 일반인들이 직거래 하는 거는. 요즘 보면 당근마켓에도 중고 직거래 많이 올라와 있고 일반적인 그런 사이트에 중고 직거래가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중고 매매상의 딜러들하고 거래해서 받는 금액보다 개인 직거래를 하면 최소한 30만 원 플러스 알파는 보통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고 매매상은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법적인 명시되는 그 이윤이 있습니다. 어떤 수수료. 그래서 내가 아는 중고 매매상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이 차 가져가서 10만 원 뛰게 할 겁니다. 그 말 자체를 믿지는 않지만 그냥 최저 금액으로 던져내는 금액으로 하루 일당은 하겠다 그거죠. 직거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올라운드 차량 얘기가 아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1대1로 매물을 올려놓고 어떤 상태나 사정을 다 얘기는 했지만 다 열어가지고 오픈 안 하는 이상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근데 사러 가신 분도 이 정도 같으면 아 이분이 깨놓고 제 차 관리는 잘 안 하셨죠라고 얘기를 깨놓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정해지면 제가 이걸 가져가면 제 아이 신생아를 태울 거고 깨끗이 사용해야 되는데 금액을 어디까지 낮춰줄 수 있냐? 아니면 금액이 250인데 내가 이걸 가져가서 시트 뜯고 이렇게 맡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지를 확신을 받아야 됩니다. 제 차 그랜저 TG를 제가 매물로 내놨을 때 전국의 딜러들이 달라듭니다. 왜? 제가 정비사 출신이라는 걸 기재를 하고 제가 현업을 저렇게 스팀 세차 디테일링을 운영한다고 올려놓으면 이 사람들은 최고의 매물건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서 최저 150 협의 가능합니다라고 올려요. 이게 답니다. 가져가는 놈들 입장에서는 제 차를 가져가면 외부 세차만 깨끗이 하면 굉장히 좋은 상태로 차를 팔 수 있어요. 2년 반 전에 친구한테 차를 받아가지고 몇 달 만에 차 내짝 타이어를 다 바꿨죠. 웬만한 정비 다 했죠. 12만 5천 킬로 넘었지만 타임벨트는 안 바꿨어요. 그런데 TG 타임벨트 바꾸는데 50만 원이 넘는 견적이 나와요. 중고차 저 차를 찾아가서 타임벨트만 작업하면 20만 킬로 때까지 충분히 운행을 다 하죠. 그리고 밑에 소리 나는 로우암, 어퍼암 이런 거 소리 나는 거 웬만하면 교체했고 또 나면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없어요, 차에. 그러면 이 차를 내가 수출 보내야 되겠다. 제가 가게 앞에 이렇게 저 차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저 차를 내일 아침에 제가 새 차로 오더만 하려고 저렇게 이제 먼지가 이제 대놨지만 중고차 수출하는 사람들이 제 차에 명함을 많이 꽂거든요. 수출 차량 찾습니다. 좋은 가격 치드리겠습니다. 일반 중고차 매매하는 사람보다 내 차가 중고 수출하는 차에 대한 연식 차량은 30만 원을 일단 더 받고 가요. 그걸 아시고 직거래를 하시고. 그리고 중고 매물 하실 때 정말 허심탄회하게 그 차 정비 이력이라든지 사고 이력이라든지 차 위생관리 상태 이력을 잘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처음에 이제 견적을 저하고 얘기하다가 조금 좀 다운해 주세요. 다운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타이어도 바꿔야 되고 13만 저 차가 13만 올란도가 13만 8천 킬로가 탔어요. 그러면 정비에 대한 추가 비용 생길 거고 또 바닥 매트 구입하고 트렁크 매트 구입하고 자꾸 뭔가를 이제 차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저한테 들어가는 디테일링 클리닝 비용을 조금 깎으려고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쁜 게 아니고, 고객님도 제가 자그마한 내용들을 카톡 사진으로 150장 이상을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시기도 하지만 유튜브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현실을 깰 수 있습니다. 아, 이래서 내가 조금 더 지불해야 되는 게 맞구나. 보통 제가 차를 받아놓고 견적상에서 조금 제가 또 일을 하면서 더 받을 걸 내가 괜히 할인해줬나? 차를 내가 다 열어보지 않았는데 이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차를 다 해놓고 출고할 때, 아, 사실은 제가 더 받았어야 되는데, 이 말은 의미가 없죠.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받았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해놓고, 어제 그런 고객님이 동래구 명륜동, 그냥 오토바이로도 거기까지 30분 걸려요. 그럼 차로는 신호 대기하고 4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에 또 찾으러 오실 때는 지하철도 타고 이렇게 오시면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차비라도 제가 빼드려야 되고, 개중에 옛날에는 그렇게라도 생각을 했어요. 멀리서 오시면 세차비가 5만 5천이면 5만 원만 주세요. 그렇게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참 어렵죠. 그래서 정가를 받고 저같이 작업하는 입장에서도 이 손이 부르트게 일을 해주고 정확하게 해주고 하자 없게 해주고, 제가 이때까지 일을 하면서 AS가 발생했던 거는 몇 건 안 됩니다. 그거는 차가 오래돼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노후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던 거고, 특별히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가 제 돈을 털어냈더라도 다시 해결해 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 업 자체가 책임감이 강해되고 또 제가 일하는 만큼 제 이름 석자를 걸어야 되고, 그리고 소개를 오시는 분은 그 소개하신 분이 부끄럽지 않게, 아, 정말 저기는 내가 소개 잘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제가 이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월 달은 어쨌든 보냈거든요. 제가 1월 초에 오미크론 확진도 받았었고 격리도 했었고, 1월 2일, 3일 차 2대만 일해놓고 거의 2주 동안 일을 못했었고, 나머지 2주 동안에는 코피 터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들도 많이 들어왔고, 또 단골 고객님들이 또 소개권 가족들 차 가지고 오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믿고 과감하게 맡겨주셨고, 제가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를 만들어줬으면 그만큼을 또 지불하시고 가시고, 참 좋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 더 그렇게 방문을 해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번 겨울은 춥지 않을 것이다, 많이 추울 것이다를 예상하는 것들 많이 벗어나서 또 경기도 악화되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곧 입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거의 이제 부산 지방 밑에 지방은 조금은 윗지방보다 경북 이북보다는 많이 따뜻하게 삽니다. 바닷바람은 이렇게 세찬 거 말고는. 그래서 이제 2월달을 또 즐겁게 보내다 보면 날은 짧고 뭐 공과금은 똑같이 내야 되고 힘은 들지만 한 번 더 또 이제 달려가려고 또 하루 종일 밤새 가지고 작업한 차량에, 그 다음에 약속된 친구 차 세 차에, 단골 고객님 차에, 거의 그런 차량은 2시간 반, 3시간 반씩 작업했거든요. 그래서 그 피로를 오늘 하루 종일 잠을 자고 쉬면서 이제 풀려고 하는 것도, 내일 또 뭐 1대, 또 2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주말 세차, 좋은 날씨가 다가오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역시도 또 돈을 또 벌어야 되고, 또 곧 입춘입니다. 입춘이 되면 또 마음가짐이나 몸이 또 가벼워지고 옷차림도 가벼워지죠. 그러면 겨우내 묵었던 차량들, 문제점들 또 이렇게 미리미리 예약하시고 좋은 퀄리티가 높은 세차위생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나가는 제가 말로 22편에서 숨고 얘기를 했어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면 소비자든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숨은 고수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이거는 맞지 않다, 세차하고는. 그리고 소비자들도 숨은 고수 플랫폼으로 세차를 이용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뭐 충전 캐시를 저도 몇만 원 해놓고 이렇게 오늘도 그런 문의가 오는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제가 올려놓은 내용은 소비자가 봤을 때 이 사람한테 맡기면 좀 만족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데 이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런 걸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출장 세차가 아닌데 제 정보를 올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서비스 거리를 말하세요. 올려요. 그러면 내같이 디테일링 사업을 하는 사람이 출장을 안 가는 데라도 그걸 지정을 해놔야 돼요. 반경 몇 킬로 내에. 그러니까 세차를 이용하거나 디테일링을 이용할 때 자기 사람들은 내가 출장을 올 수 있다는 조건으로 자기는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고 이렇게 만든 사람은 조금 멍텅구리다. 각양각색의 분야의 숨은 고수를 찾아서 필요한 사람을 조인시켜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긴 하는데 잘못된 방식이다. 똑똑하지 않은 거죠. 세상살이를 경험을 많이 못해보면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데 지금도 이걸 자꾸 요청하는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제 지역도 아니고 멀리 있는 지역도 있고 제 지역이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제 전화번호 달고 가게 위치도 아는데 이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수몽 고수를 통해서는 세차 디테일링은 이용하는 게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업체는 이용을 하시고 괜히 내가 견적 올리고 기다리고 하는 거는 작업자에게 불편함을 주니까 차라리 네이버 검색으로 전화를 하시든지 문자로 하시든지 최소한 전화를 하면 받아놓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세차장에 전화해서 세차 비용 문의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좀 차리세요. 왜냐하면 민폐입니다. 민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세차를 할 거면서 내가 가진 돈을 정해놓고 세차를 묻는 거죠. 그 민폐니까 내 차 수준에 맞는 걸 세차장을 찾으세요. 그러면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좋은 퀄리티의 세차를 보고 내 차의 상태가 나쁜데 대충 전화해가지고 여기 되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면 안 돼요. 비양심적으로 내 차를 맡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차장도 수준이 있고 레벨이 있으니까 내 차에 맞는 수준을 찾으세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와 운영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협의가 되고 그렇게 좋은 인이 돼서 꾸준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세차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이 근처에 사시면서 꼭 차를 맡기고 걸어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이렇게 좀 연락이 없어서 어디 가셨나 그런 느낌 이상해서 여쭤보니까 여기 근처에 살고 계시다가 다른 송도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대요. 그러면 부산 시내에서 남포동을 지나서 충무동 송도 바닷가까지도 거리가 제법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차를 계속 맡기셨으니까 믿음이 있어서 또 차를 맡기러 오십니다. 이제는 맡기고 집에 못 가시니까 맡기고 근처에 쇼핑을 하신다든지 장을 보신다든지 이렇게 스케줄을 만들어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 분들이면 제가 진짜 이 손이 정말 부르터도록 해드리거든요. 왜? 그분이 저한테 세차 맡기는 목적을 아니까. 이번에는 BMW X7인데 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고급지요. 그리고 안에를 만질 게 많아요. 그리고 외부도 자동 이게 이제 스텝도 만들으셨고 일이 한 개 더 늘어났지만 이게 물 뿌리고 난 다음에 물이 숨어 있는 틈새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한 대 혼자 쉬지 않고 닦으면 3시간이 걸려요. 3시간. 조금 더 느슨하게 닦으면 3시간. 그렇게 소요되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내 차의 특징을 잘 알고 잘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맡겨주시라. 스팀브이 초량점을 4년 동안, 4년 이상 지금 이용하시는 고객님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한 해가 바뀌면 이렇게 리스트를 간추려 봅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 검색해보고 다시 예전을 4년을 돌아와서 그 블로그 이렇게 포스팅 해놓은 걸 보면서 이런 차가 있었구나. 이분이 이렇게 4년 동안 맡겨주셨구나.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 왔다가 연애를 했다가 결혼을 해서 이사를 하고 아이를 넣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 지역에 거주하시지 않지만 또 멀리서 이렇게 오시거든요. 여기 초량동의 특색은
먹을 때가 많은 겁니다. 초락육거리 불백 식당 거리, 다음에 밀면, 다음에 돼지국밥, 다음에 초량 하성갈비 골목, 그리고 지금 육해공이 다 있죠. 웬만한 소고기집, 웬만한 횟집, 족발집, 그 유명한 먹거리가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부산역에서도 거리가 가깝고, 부산역 상해거리, 차이나타운에도 유명한 그런 중국 식당도 많고, 차를 맡겨놓고 데이트할 곳도 많고, 주변에 좀 이용할 그런 인프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차를 맡기실 분은 사전 예약을 해서 계획을 잘 잡고, 그냥 무작정 차만 맡기고 휴게소를 기다린다, 대충 기다린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차를 맡겨놓고 즐기고, 제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차를 작업 끝내놓고 대기시켜 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제가 키우는 가게 길냥이를 제가 걷어들여 가지고 벌써 3년을 같이 살고, 저희 집에 또 벵갈 고양이 남매가 있고 해서 그런 자료들을 올리려고 유튜브를 했다가, 또 어떤 분의 또 충고로 인해서 이 짧은 내용이지만 한번 해봐야 됐다. 또 제가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제가 또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영상물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새 차 이야기만 23평, 이제 또 다음부터 올리면 24평이 될 건데, 조금씩 조회수가 작게 나오고 많게도 나오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제 유튜브를 잘 보시면서 저 사장님 잘 살아 계시구나, 그래도 힘들지만 잘하고 계시구나, 계속 꾸준하게 차를 맡게 되겠다, 그리고 또 이런 거 보시고 이 사람한테 차를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거는 철두철미합니다. 꼼꼼하고 깔끔하고 정확하고 깐깐하고, 그래서 작업에 빈틈이 없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작업에 대한 어떤 시간 분배나 조율도 포커스를 맞춰서, 이게 중요하면 이쪽에도 포커스를 맞추고, 이건 아니면 이건 놓치고, 그렇게 되도록이면 조율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바 클리닝 정확하게 하고, 에바 클리닝 할 때 세차를 같이 맡기시면 복합적인 작업이 같이 되니까 맡기시고, 그리고 세차 때 내 차가 몇 년 됐다, 앞유리, 옆유리 안 닦인다, 유막 제거, 유리 발수, 와이퍼 같이 바꾸시고, 그런 작업들을 한 번에 맡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시트만 뜯어서 하는 실내 클리닝 개념을 벗어나서 내 차가 3, 4년, 5년 정말 냄새도 나고 싫다, 토탈 스팀 클리닝, 그리고 흡연한 차다, 내가 이제 담배를 좀 끊겠다, 아니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토탈 스팀 딥 클리닝, 그리고 중고차를 사왔다, 아까 말한 토탈 스팀 딥 클리닝, 스팀 클리닝 해당되죠. 그리고 내가 아이 계획을 잡고 아내가 임신했고 대충 이제 몇 달 뒤에 아기가 태어난다, 아니면 아내가 이제 출산하러 준비 중이다, 그런 차들은 신생아 태울 차량 토탈 클리닝으로 맡겨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차를 다 뜯어내는 겁니다. 실내를 뜯다 보면 중고차 같은 경우는 침수차도 발견하고 이전에 사용자가 잘못했던 흔적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차량 정비와 나란히 봤을 때 비용이 비슷하게 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차를 깨끗하게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스팀보이 초량점은 스팀 세차가 메인인 것 같아도 스팀 세차보다 한 단계 높은 프리미엄 고압수 스팀 손세차입니다. 복합적인 작업이죠. 스팀 세차로 할 수 있는 부분, 고압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합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되도록이면 복합적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세차 퀄리티가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 차를 좀 깔끔하게 관리하고 싶다, 그래서 하실 때 꼭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튜브 보시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 검색 스팀보이 초량점 이렇게 있으니까 또 추가로 확인하시고, 긴 겨울 보내신다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봄을 위해서 내 차를 한 번 더 세차 위생관리 맡기실 분은 꼭 스팀보이 초량점 통화하시고 사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